팔란티어 어제 실적을 보면 2020년 전체적으로 47% YOR로 올랐죠. 그죠? 뭐 이런 거는 자료만 찾아봐도 아시니까 지나가고 4분기는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고 2019년 YOY로 4분기보다는 40% 비중은 정부가 56% 커머셜 클라이언트가 이제 44% 이런 비중이죠. 아마 향후에는 이 부분이 많이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이걸 지금 브레이크 있다, 그러니까 분해해서 보면 정부 매출은 YOY로 77% 성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. QOQ 베이스로도 분기별로 봐도 계속 9,700만, 1억 6,300만, 1억 9천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하니까 요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료에 보면 10개국 정부가 지금 클라이언트고, 특히 코비드19와 관련해서 FDA나 영국의 NHS, 그 다음에 미국 US 아미 이쪽 지출이 전체의 정부 지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뭐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정부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결국 커머셜 클라이언트 부분인데요. 여기 전체가 지금 22% 정도 올라왔어요. 그리고 4Q에 얘가 4%밖에 안 돼요. 이게 왜 4%밖에 안 되는지는 여기 보시는 인식되지 않는 그 신규 그 커머셜 고객들이, 얘는 사스 기업들 특히 이런 계약은 바로 매출로 인식 안 하고 어떻게 해요? 이연 부채로 잡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인식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미국 쪽 커머셜은 107%로 좀 높아요. 아직 글로벌하게 가지 못하는 거고, 특히 이 스몰 사이즈 작은 쪽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. 뭐 여기는 50%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고, 2021년 지금 말한 이 부분이 커지는 데 있어서 가장 일조를 할 거는 IBM과의 파트너십 이 부분이거든요. 요거와 관련해서는 뒤에 좀 살펴보고요. 현재 이 커머셜 쪽에 4억 8,200만 달러인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매니지먼트 마켓, 그러니까 이쪽 시장이 현재 2020년에 보시다시피 1390억 달러 규모예요.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아직 그 침투율이 되게 낮죠. 그죠? 시장 자체의 침투율이 낮아요. 비교해 보시면 이게 2025년에 229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매년 평균 10.6%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. 이 침투가 계속 일어나야겠죠. 그죠? 전체 기업의 그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IoT 이 부분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 AI와 AI 분석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여전히 늘어가야 되는 거죠. 침투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고객을 보면 총 125개 기업이 있는데 상위 20대 고객의 그러니까 집중 현상이 많이 감소한 거죠. 센트럴라이제이션 리스크가 많이 감소했어요. 한 6% 정도 감소했는데 매출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. 여기 보시는 연도별로 보시면 41%, 탑 20대 보시면 34%, 그죠?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ARPU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. 실제 이렇게 잘 늘어났는데 뒤에 안 좋았던 거는 부분의 이야기 다시 하고, 신규 고객 매출이 약 4,200만 달러 늘어났고,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출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고객을 계속 팔란티어가 유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. 소위 말하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한번 들어와서 업셀링 한번 써보고 더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. 아, 얘 좋은 거구나 하고 계속 쓰고 더 쓰는 거, 하이넷 달러 텐션 유지하는 요 부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이 필요하지만 아주 막 신규 고객이 없애서 매출이 줄거나 이런 회사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컨트리뷰션 마진인데,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거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거든요. 특히 사스 기업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판매 제공에 있어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요거인데 결국 좀 더 효율적으로 고객을 유치해서 매출을 늘리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게 지금 54%까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21% 있고 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올 때가 이 성장이 54%라는 거예요. 55, 70인데 요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총 그로스 마진 81%까지 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비용 면에서 19년과 20년 새에 보시면은 지금 세일즈 앤 마케팅, 즉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드디어 여기에 비용을 많이 썼어요. 3.3배를 더 많이 썼고요. R&D도 지금 보시면 60%나 늘렸어요. 그만큼
고객 확보를 위해서 많이 비용을 썼다는 거죠. 이 비용을 많이 쓴 것 때문에 밑단에 이제 로스가 난 것도 있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기반 보상 요것도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또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향후에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, 계약 가치에 있어서 4분기가 약해 보인 이유는 RPO라고 아직 인식되지 않은 취소 불가능한 계약 매출이 있어요. 계약을 맺으면 취소 불가능해요. 이거는 그냥 취소해도 돈은 다 줘야 되는 거죠, 한마디로. 지금 전체 RPO가 114%나 늘어났는데 아마 가이던스의 2021년 1분기 매출 성장이 늘어나는 것도 이 영향이고요. 21년 전체나 그 이후까지도 계속 이 부분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, 지금 말하는 그 계약 가치 컨트랙트 밸류가 계속 증가 중에 있는데, 지금 보시다시피 28억 계약 가치 지금 2020년 대비해서까지 해서 지금 24% 늘었거든요. 이게 계속 늘어나고 기간도 또 연장을 하고 계약 가치도 올라가고, 이게 기존 고객들이 한번 써보고 더 기간을 늘리고 말하는 계약 가치도 더 높여서 팔란티어를 사용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둘 모두는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를 장기 투자한다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신호고요. 단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때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이 이걸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. 팔란티어는 뭐 단기로 하기에는, 짧게 할 거면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테크니컬하게 보는 게 더 빠르겠죠, 그죠? 계약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 계속 2020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팔란티어 제품을 계속 이게 좋은지 한번 트라이얼 하는 거죠, 그죠?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, 만약에 좋으면 더 쓰게 되는 겁니다. 가이던스 보시면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라 큰 거 없는데 2021년 전체로 30%예요. 그리고 레비뉴도 2025년까지 40억 달러니까 되게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2020년에 이 커머셜 쪽을 많이 못 늘린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회복을 돕는데 팔란티어가 많이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기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상황이 명료해질 때까지 공격줄 지출을 좀 줄였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전히 이제 가이던스 자체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,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매출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, 결국 이 성장 여력은 커머셜 부분에서 나오겠죠, 그죠? 그림을 보시는 포춘 100기업에 8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, 글로벌 100에서는 12, 300에서는 24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침투율이 5% 미만입니다. 아직까지는 확장성이 더 있을 수 있어요.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더 비기닝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은 초창기라고 보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IBM과 이제 런치드 파트너십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, IBM 클라우드팩 포 데이터 이쪽과의 통합 문제, 그리고 하나 기대하는 거는 IBM의 지금 2,500명의 그 영업팀과 연결이 되거든요. 팔란티어가 영업 관련해서 좀 거의 없었잖아요. 초창기에 3명인가 영업 관련해서 세일즈와 관련한 마케팅과 관련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IBM의 이 팀을 좀 지렛대 삼아서 좀 규모의 혜택을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. 락업 해제는 피터 틸 포함해서 5분의 4 정도죠. 이 정도로 많이 뭐 풀리긴 하는데 이때가 아마 매수 기회일 거고요. 그거 관련해서는 어제 빠지는데 뭐 아크에서는 지금 156만 주 정도 샀어요. 초창기 사고 그 중간에 한번 15달러인가 많이 사고, 이번에 또 아크에서 지금 아크 W에서 샀네요. 어제 샀고, 락업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느낌이고, 또 하나 보일 게 뭐냐면 계속 그 소로스 펀드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얘를 팔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샀어요. 소로스는 팔지 않았어요. 지금 보시는 이 팔란티어가 포트의 8.21%로 두 번째예요. 그리고 이번에 나온 파운드리 21 이걸 이제 출시를 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해서 더 많은 파트너십을 끌어들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, 결국 빅데이터, 이 분석, 어널리틱스 이쪽이 결국 상당한 이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. 이러한 툴이 있어야 비즈니스를 더 성과가
높게 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래가 결국 아직은 초기 단계란 거예요. 이 초기 단계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. 테크니컬하게 그거 보면 아마 25달러 부근에서 다 몰려요, 지금. 만약에 25까지 밀리면 추가 편입해도 괜찮지 않을까? 만약에 누가 28달러 어떠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락업 해제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정도 다들 여기를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.